반갑습니다. 지금 이준석 씨가 뜨거운 감자입니다. 말만 하면 뭐든지 논란이 되고 있는 이준석 씨. 현재 많은 사람들, 심지어 같은 당원들조차 이준석 씨를 철이 없다며 비판하고 경계하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오늘 관상은 여당, 야당을 떠나서 오로지 이준석 씨에 대한 관상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겠습니다. 여성의 어떤 성기나 이런 곳에 젓가락을 꽂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러면 이거는 여성 혐오에 해당합니까? 아닙니까? 네. 그건 뭐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여성 혐오에 해당합니까? 왜 저렇게 할까? 진짜 넌 아니다. 그건 뭐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진짜 이건 아니다. 민주당의 기준이 없습니까? 이런 성폭력적인 발언에 대해서? 이준석이 있던 말은 이래도 되지 말아요. 보기 싫은 새끼. 젊은 자식이 너무 잘못 빼앗가지고 말이야. 자, 언제 문디 새끼 나가 죽으라고 했어. 지금 전반적으로 다 젓가락 얘기로 도배가 되어 있어요. 충격적이었어요. TV 토론 자리에서 온 국민이 생중계로 그거를 들어버렸어요. 그렇습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그런 말을 함부로 합니까? 그 발언을 할 때 본인도 상기가 돼요. 내가 이 말을 해야 되나 하지 말아야 되나 어떤 고민이 있었는데 일단 지르고 보자. 그걸 승부수라고 던진 거예요, 지금. 맞아요. 오늘 이준석은 3위에 등극해야 됩니다. 네, 저는 그 발언 하나로 그동안 다 했던 게 다 무너졌다고. 국민들이 보는 데서 그게 낯뜨거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정도의 자질이라면 오히려 본인이 사퇴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저게 이준석이라는 온라인형 극우 포퓰리스트의 본질이에요. 아, 저 사람은 그냥 정치인이 아니었던 거구나. 인터넷 커뮤니티의 어그로꾼 중에서 유명한 인간일 뿐이었던 거구나. 저런 것들은 공론의 장에서 배제를 해야 됩니다. 너는 퇴출이다라는 거를 유권자들이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이준석 두 자리는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단일화에도 효과는 아예 없다. 끝난 스스로가 스스로를 끝낸 최악의 수를 오늘 뒀다는 말씀을. 이준석이라는 정치인이 지난 10년 동안 뭘 해왔는지를 불과 한 달도 안 되는 이 기간 동안에 자기가 다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은 그야말로 이준석이라는 정치인의 도덕적 파산, 너는 끝났습니다. 이게 도대체 뭡니까? 이게 대선 토론이에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그래서 누구 뭐 연예인들 데려다가 욕하고 아무거나 끌어다가 욕해가지고 시끄럽게 만들면 사람들이 날 봐주니까. 근데 저게 정치라고 착각한 이제 40된 어떤 정치인의 최고입니다. 뉴스타파가 이준석의 룸살롱 성상납 장부를 공개했습니다. 2013년 새누리당 이준석 유성 룸사롱 및 유성 리베라 호텔 성접대 그리고 접대에 사용된 비용은 130만 원, 또 이준석 측에서 요청하여 900만 원의 선물을 전달한 내용도 나옵니다. 뉴스타파 보도에 대한 것만은 좀 다 말하겠습니다. 저희는 답변을 했습니다. 길을 막으시면 안 되죠. 다른 기자들은 제일 되는데 저는 막습니까? 이거는 당연히 법태분이 근데 그런 거 하는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거기 이준석 의원이 등장합니다. 거기에 대한 입장을 펴주십시오. 그만할게요. 네, 죄송합니다. 아니, 그만하시라고요. 이 전 대표가 도덕이 없다면서 그건 부모 잘못이 큰 것 같다고 말한 걸로 전해집니다. 인 위원장의 발언은 한국의 온돌방 문화와 아랫목 교육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이를 통해 지식과 지혜, 도덕을 배우게 되는데 도덕이 없는 건 이 전 대표의 잘못이 아니라 부모의 잘못이 크다고 한 겁니다. 인 위원장은 그러면서 이 전 대표가 버르장머리가 없지만 그래도 끌어안는 통합이 필요하다고 덧붙인 걸로 알려집니다. 발언이 알려지자 이 전 대표는 즉각 SNS로 반박했습니다. 정치하는데 부모 욕을 하는 사람은 처음 본다면서 패륜적 발언, 이른바 패드립이 혁신이냐고 지적했습니다. 둘의 신경전은 지난 4일 이 전 대표가 자신의 토크 콘서트에 참석한 인 위원장을 향해 영어로 말을 한 뒤 본격화되는 모양새입니다. 지금 준석이는 도덕이 없다. 어디 버르장머리가 이제. 대통령은 약속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욕먹어도 할 일은 하겠다는 사람입니다. 대통령 하나 바꿨는데 대한민국의 국격이 올라가는 느낌이 듭니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 약속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욕먹어도 할 일은 하겠다는 사람입니다. 대통령 하나 바꿨는데
이준석 후보는 좀 어떻게 좀 평가하고 계십니까? 일단 버릇이 없다, 인성이 나쁘다. 우리 정치에서 사라져야 될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내 개인을 위한 무슨 인기몰이처럼 결코 국민을 위한 정치는 아니죠. 이준석은 어떻게 보세요? 싸가지가 없어, 싸가지. 말에 너 다 잘라 먹잖아요. 답이 없는 것 같아요. 진짜 뭐 공약은 하나도 없고 이재명만 안 된다고만 하고 정말 실속 없고 미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분은 뭐 공약이 없잖아요. 동탄도 운 좋게 되셔가지고 상대편 비방하셔가지고 되셔가지고 우리가 계엄 때 밖에서 시끄럽게 혼자 떠들고 시끄러 임마. 네. 그러면서. 야, 그 말도 진짜 좀 쌍스럽잖아요. 아니 하버드까지 나오신 분이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아이 진짜 너무 실망스러운 것 같아요. 근데 거기 보좌관이 여기 이준석 의원이에요. 빨리 들어가게 해주세요. 막 그러면서 소리를 막 지르니까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러면 빨리 들어가세요. 막 들어가야 됩니다. 이 사람 집어넣어야 됩니다. 막 이렇게 했는데 그 이준석 의원이 하는 말이 조용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내가 얼마나 저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야? 국회의원인데 뭘 조용히 하라는 거야. 얼른 넘어가야지. 그런데 나중에 시일이 지나서 보니까 시각장애 서미아 의원도 정문으로 담을 타고 눈 안 보이는 그걸로 해서 더듬더듬 하면서 올라갔다는 그 소리를 듣고 나니까 뭐 하는 거야? 대체 이준석 이거 뭐 한 거야? 아니 공동카드라는 거 우리가 그냥 가상으로 만든 룰이 가상으로 만든 진짜 어이가 없다. 아니 잠깐 이걸 갖고 하긴 얘기만 안돼. 그리고 안 바꾸지 않고 들고 있게 아니 여기 와서 주고 가면 되잖아. 여기서 하는 카드. 뭔 얘기야? 안 줘요 카드를. 누가? 그래도 지금 이러면 안 계속 바꿔가면서 쓰는 카드인데. 아니 한 번만 가져오시면 안 되죠. 아니 근데 이미 4승 받았잖아. 뒤에 점수 받지 못한 사람이 있는데 그거 나도 알겠어. 네가 이렇게 했을 때는 그 사람은 담을 죽는 거야. 아니 그거 잠깐만, 4점 다 받았어요? 다 받았어. 그러면 이제 카드를 주세요. 아니 공동카드라는 거 우리가 그냥 가상으로 만든 룰이 가상으로 나 진짜. 이준석 씨 진짜 나 이해가 안 돼. 아까 좀 진짜 화났었어. 아니 자기 점수 다 받고 공용으로 노는 카드니까 그건 주고 가야 되는 건데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 좀. 진짜 싫어. 하나 둘 셋. 이준석은 자기 성적대 받고도 안 받았다고 하는 애라서 걔는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거짓말이 입에 그냥 나온 대로 다 거짓말하는 애기 때문에 저는 진보 보수 진영을 다 떠나서 말씀드릴게요. 그 이준석으로 하여금 청년 정치가 썩었어요. 청년 정치인 하면 이준석이 상징인데 이 친구가 가장 구태 정치를 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중앙 정치를 처음 본 게 바른미래당의 대변인을 좀 해달라고 해서 가서 봤는데 안철수파하고 유승민파하고 뭐 싸우고 있는 거예요. 당이 그 조그만 당에서. 이준석이 대선 선대위에서 보였던 그런 거 있죠. 막 이렇게 하는 거 깽판 치고 녹음하고 정보 바깥으로 실시간으로 내보내고 하는 거를 그때 다 봤어요. 준석의 저기 똥개들 있잖아요. 네, 그 사람들이 계속 실시간으로 쉬는 시간에 보고 문자하고 청년 정치면 자기가 생각을 하고 자기가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냥 아바타 짓을 하는 거예요. 그때 깜짝 놀랐는데 그 이후로 매번 똑같더라고요. 녹음하고 외부에 유포하고 비밀이라는 건 없고 걸핏하면 우리 회의할 때 아무 일 없었는데 백불 나가서 싸운 것처럼. 뺏지 않더라도 좋아. 그러나 할 말은 해야겠어요. 이준석은 절대 더 이상 커서는 안 됩니다. 저는 이게 우리 국민의힘이 망해가지고 이준석 후보에게 표가 많이 가면 이게 과연 한국 정치에 좋을 것인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것도 악몽이라고 생각을 해요. 윤석열이나 이준석이나 개낀 도끼이다.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일 중요한 건 젠더 갈등을 이용해서 일단 갈라치기에 등통한 사람이에요. 정치를 한 사람이고 적어도 대선에 나올 정도의 지도자급이면 조정하고 통합하고 화합해야 됩니다. 이준석이 하는 거 뭡니까? 남 욕하고 남 비난하고 남한테 핏대 세우고 남 SNS 까고 갈라치기 하는 겁니다. 그리고 누가 누르면 튀어오르는 거예요. 그게 제일 능통한 사람이고, 두 번째로는 그동안에 이준석 후보가 윤석열한테 쫓겨났다고 그래서 피해자였기 때문에 많이 동정표도 얻었습니다만 자기가 당 만들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윤석열하고 똑같은 짓을 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허나 눌러서 이렇게 쫓아낸 거나 이번에 그 김문수 후보 잘라내고 이렇게 하는 거나 큰 차이 없어요. 당권 가진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런 식의 싹이 보이면요, 큰 이게 문제가 됩니다. 일단은 싸가지가 없다. 그러니까 비호감도가 꽤 높습니다. 특히 보수 유권자
지자층에서는요, 싸가지 없다, 믿을 수 없다, 입만 열면 거짓말이다, 인식이 팽배해 있습니다. 정당인 정치를 한다라는 사람이 이 비호감도가 다 제꼈습니다. 한동훈을 제끼고 1위다라는 건 그냥 정치를 접어야 한다. 그래서 나를 한번 납득시켜 주기를 나는 기대를 했어요. 예. 근데 나는 내가 납득이 안 돼요. 논리가. 네. 얘기하면 다 감정 얘기, 찌꺼기 그리고 그렇게 전혀 팩트가 다르고 사실과 다르고. 그런 윤석열을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대표 때 같이 손잡고 뛴 사람이죠. 이 대표께서는 내가 보면 나는 합리적 보수로 생각을 했는데 이거 완전히 극우적 논리. 그때 왜냐면 그런 사람은 왜 대통령 만들려고 그렇게 계엄에 반대하고 탄핵을 찬성한 게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 잘못됐다는 게 극우적 논리 안에 그게 아니, 사실을 다 적시해서 이런 식으로 토론하는 게 이 대표의 특장인데 사실이 다 다르잖아요. 이 대표답지 않은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이준석 대표 오늘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굉장히 사사롭고 제가 판단할 때는 작고 사소롭고 그리고 팩트에 맞지 않으면서 이런 것에 본인은 자신을 엮어버려요. 엮어서 찌꺼기 감정과 연결이 돼가지고 이상한 형태의 기이한 형태의 청년 정치인으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형해화되어 있다고 나는 봐요. (42년생) 박지원과 (63년생) 이재명도 국회 담 넘고 들어가 계엄 해제 의결했는데 정문 앞에서 얘는 진짜 생각이 없는 애 같아. 싸가지 이준석이 이번에도 한 건 했네요. 자기 뭐 보좌관의 뭐 부모님 집이 깔끔하게 탔다라고. 선임 비서관 한 사람이 지금 자기 할머니 댁이 깔끔하게 전소돼가지고 깔끔하게 전소됐다라고 말을 해놓고 얘는 스스로는 전혀 이상한 걸 몰랐어. 자꾸 댓글에서 이제 지적이 나오니까 야 남의 할머니 집에 전소됐다는데 깔끔하게가 뭐냐라고 하니까 얘가 뭐라고 변명을 했냐 그러면 나는 우리 비서관이 말한 대로 그대로 말한 거다. 이 상황에서도 남 탓을 해 이 새끼는. 미친놈이죠 이런. 미친놈이죠 이거는. 진짜. 제정신이 아니야. 야, 대가리라는 게 달렸으면 생각을 좀 하고 살아. 거기는 모든 생활 터전이 다 그냥 무너진 거야. 너 같은 게 남이 불행하다고 느낄 때는 그런 표현을 쓰면 안 돼. 이것도 몰라? 저 말은요. 전소된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제 다 그거를 극복하고 옛날 일을 회상하면서 아유 그때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른다. 아주 그냥 깔끔하게 다 타버렸어는 본인 입에서 본인만 그것만 잘 되셔서. 그럼요. 그렇지. 나중에 이준석이란 정치인을 우리가 계속 놔두면 안 되는 이유는 그 갈라치기, 사회 갈등 심화, 그리고 분열 조장 이런 걸로 자기 장사를 너무 심하게 해요. 나라를 발전시키겠다, 사람들에게 뭔가 선한 영향을 미치겠다 이런 건 나는 없다고 봐요. 그냥 이 사람은 나의 충성파들을 양산하고 싶은데 지금 현재 나의 충성파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은 배고프고 목마르고 뭔가 좀 사회적으로 소외됐다고 느끼고 뭔가 절박한 이런 젊은 남성들인 것 같다. 이래서 타겟을 그쪽으로 잡았다고 나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면서 그 상대방에 있는 사람들을 전부 다 죽이려고 하고 함부로 대하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극단적인 혐오감을 느끼게 만들어주잖아요. 그게 나는 정치인으로서 아주 초창기에 잘 모르고 이 시기에 뛰어들어가지고 자기 편을 꼭 만들고 싶었던 사람의 절박한 초창기 일이라면 내가 그냥 익스큐즈 해줄 수도 있다고 보는데 이거는 그게 아니라 그거를 어젠다로 삼아가지고 끝까지 계속 그거를 물고 늘어주고 있잖아요. 그것만 가지고 지금 움직이잖아요. 커다란 정책이나 대한민국이 어떤 게 중요하고 어떤 게 더 도움되는지에 대한 책임감은 하나도 없이 정치인으로서 큰 그릇이 못 되고 책임감도 없이 함부로 말하고 그리고 말장난으로 모든 걸 교묘하게 빠져나가려고 하고 사실은 거짓말 되게 많이 했어요 이 사람이. 명태균 씨 여론조작 관련해서도 지난번에 여론조작 자기 안 했다고 뭐 여론조작이고 뭐고 나는 뭐 여조비도 모르겠고 대납도 누가 했는지도 모르겠고 나는 아무 관여 안 했다 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게 이번에 또 뉴스타파에서도 나오고 우리도 계속 주장했던 거예요. 저도 계속 주장했었던 거고 우리 박형관 기자도 주장했던 거고 뉴스마트 강혜경 씨가 계속 얘기했던 거잖아요. 근데 이제 와가지고는 그런 말에 대해서는 말 한마디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불량은 있다. 불량은 싹 다 물고 저거 지금 화면 지금 보시면 비공표 여론조사 나경원 이준석 지지율 저렇게 오차범위 내로 조작이 된 거 저거를 자기의 아무 이득도 없이 그냥 명태균이가 혼자서 이렇게 해줬다? 그 누가 저런 상황을 믿겠어요. 근데도 자기는 저기에 대해서 지금 말 한마디를 없거든요. 그러면 그 예전에는 그렇게 그런 얘기를
우리들이 내가 그때 특히 주장하고 그랬을 때 나하고 박형광 기자가 주장했을 때 아니라 그러면서 막 쫓아다니면서 괴롭히고 욕하고 그러는 사람들이 많았었고 이준석이 페이스북에다 공개적으로 노영이 거짓말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까지 썼던 사람이고요. 근데 이제 와가지고 왜 저렇게 드러났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하고 있죠? 그러니까 나는 이런 게 너무 비겁해 보인다. 명태균 씨는 솔직히 딱 정치 브로커예요. 이 사람이 명태균이 자기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이준석이 단일화를 안 하면은 칠불사건 깐다고 협박을 했다. 칠불사가 아직 덜 나온 게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거 진짜입니까? 자기도 이거 확실한 정보통화 들었대요. 네. 명태균 씨 과감히 끌어내야 됩니다. 개장수가 이번엔 개고기가 돼서 나왔다. 그리고 이준석이 너무 싸가지가 없어서 이것도 아주 이슈입니다. 동탄 지역 맘카페가 난리가 났다는 거 아닙니까? 이준석 후보님은 진짜 당선될 거라고 생각하고 나오셨나요? 나중에 이재명 대통령 되면은 우리 동탄 지역에 불이익이 있으면 어떡하려고 그렇게 싸가지 없게 토론을 하냐. 네, 근데 이게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는 이준석이 싸가지 없었다거든요. 근데 10대남 20대 남 애들은 말을 잘한다고 평가한다는 거예요. 본인들도 저렇게 말하고 싶다는 거예요? 본인들도 아니면 평상시에 저렇게 얘기합니까? 저렇게 대화하는 사람이랑 누가 대화를 해요? 이게 정말 나쁜 정치인입니다. 이준석의 실체에 모두가 분노했습니다. 데이터 센터로 이재명 까던 이준석의 역겨운 의도를 낱낱이 밝혀준 건데요. 이준석은 잘 모르고 하는 얘기예요. 햇볕이 있을 때만 전기가 생산되니까. 태양광은. 그럼 어떻게 데이터 센터는 24시간 움직여야 되는데 그게 말이 되냐 질문한 거죠. 전 세계에서 데이터 센터를 가장 많이 운영하고 있는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는요. 애플 같은 경우에는 100%로 신재생 에너지로 데이터 센터를 돌리고 있어요. 이미요. 구글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거의 80% 이상으로 가동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이나 구글은 이미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왜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준석은 잘 모르고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어제 이거를 어떻게 했냐 이준석은. 이재명 너는 디지털 센터를 짓고 거기에 신재생 에너지로 에너지원을 삼겠다는데 이거 다 그 중국제 쓰는데 너 친중이지 이놈아. 이거 하나 하려고 갖고 온 거야. 이게 정말 나쁜 정치인입니다. 이준석은 정치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기본적으로 인성이라는 측면에 대해서 기대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네. 인성에 대해서 판단 자체가 의미 없는 친구예요. 그리고 저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보면은 대단히 사이코패스적인 그런 소시오패스적인 성향도 대부분 다분하고, 그리고 자기가 어떻게든 정치적 성공을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는, 자기한테 도움이 된다면 다 공학적으로 이용하는 대단히 무서운 리틀 윤석열이다라고 오래전부터 판단해왔습니다. 저는 이준석이 정치를 잘못 배웠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너무 겉모술수 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도 없고 내용도 없고 그냥 상대방의 꼬투리 잡기, 그리고 이미지화해서 자기 틀 만들기, 그 미화하기, 이런 거에 익숙한 그런 정치인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정말 이합직산 그 자기의 이권 그것만을 위해서 움직인다, 이거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후보였다. 후보가 나와서 하는 선거 토론은 표를 얻기 위한 토론이거든요. 상대방을 망신 주기 위한 토론이 아니고요. 또 자기 자신의 지식을 과시하기 위한 무대도 아니고요. 토론이 다 끝나고 나면 사람들이 머릿속에 뭐가 남냐 하면 그 토론자의 태도가 제일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잘 듣고요. 이거 뒤적뒤적 하지 말고요. 자료 봐야 떠오르는 거는 어차피 시청자들도 이해 못해요. 보지 않고도 이야기 흐름을 쫓아가면서 내 머리에 떠오르는 정도의 데이터만 가지고 토론하면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눈을 맞추고 그 예의를 지키고 상대를 존중하면서 자기의 내용을 얘기하면 그럼 사람들이 호감을 가지게 돼요. 그게 토론의 목적인데 이게 상대방이 흙 뿌리고 재 뿌리고 막 오물 뿌리고 이렇게 하려고 나온 것처럼 해서는 득이 별로 없어요. 이준석은 큰 정치인이 되기는 긁은 것 같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싸가지 없게 굴어서 깐족돼서 상대방을 열받게 하면 자기가 토론을 이겼어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우리나라에서 그런 부류의 대표적인 인물이 이준석, 한동훈, 진중권. 국민들은 그렇게 깐족되는 사람들을 절대 좋아하지 않습니다. 대단히 바보 같은 짓이에요. 근데 이걸 주변에서 조언을 안 해줬겠습니까? 조언을 해줬는데도 이 둘이 계속 이렇게 나오는 건 실제 연구 결과도 그런데, 깐족거리거나 약을 올려서 상대방이 쩔쩔매는 모습을 보면 도파민이 분비가 됩니다.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도파민이 중독성 물질입니다.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이 두 사람은 깐족돼서 상대가 쩔쩔매는 것을 보면서 행복해하는 마약에 지금 쩔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둘은 제가 보기에는 영원히 큰 정치인이 되기 어렵습니다. 20대 남성들 중에 일부가 이준석을 지지한다고 하는데 특유의 갈라치기 때문이거든요. 네가 이 모양 이꼴이건 여가부 때문이야, 페미 때문이야, 노인네들 때문이야, 막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대안을 내놓고 대한민국 경제를 어떻게 성장시킬 건가,
하겠다. 그 일단 헌법 전문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균형 있는 국민 경제의 성장을 위해서 내가 뭘 할 건가, 비전은 뭔가라고 제시할 능력도 없어요. 사실은 관심도 없어요. 네. 그러니까 약한 고리를 치고 가면서 계속 건드리면서 뭐 나중에는 이제 외국인 타령하고 막 그럴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유감스럽게도 이 사람이 젊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정치 생명 20년 남았다면 이 사람은 앞으로 20년 동안 이럴 거 아니야? 이번 기회에 정치를 마무리하도록 좀 도와줘야 되겠다. 최근에는 언낫괴라 그래서 언론이 나온 괴물이 됐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놨는데 자본주의가 나온 괴물 플러스 언론이 나온 괴물이 점점 돼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준석 TV 토론을 보면서 여전히 이제 이준석 그 특유의 그 평론가 이준석 모두가 딱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대선 TV 토론이라는 거는 유권자에 대한 설득이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대통령 다움을 보여야 되는 거야. 그게 아니고 이준석은 이재명을 평론하러 나왔어. 그 평론은 재밌지. 그다음에 비유도 막 찰지게 하고. 근데 끝나고 나면 왜 이준석이 대통령이 돼야 되지? 이런 건 그냥 남는 거예요, 공허하게. 그때 37이었어요. 이제 자네는 그 정치를 하려면 경제학 공부를 좀 해라. 그냥 법 그거 가지고 쫑알쫑알 하지 말고 정치의 목표가 뭐냐? 그 우리 이 대표 목표가 뭐예요? 그런데 뭐 하버드에서 뭐 경제학 뭐를 했다며 무슨 과목을 몇 과목 뭐 들었냐? 그러니까 뭐 우물쭈물 해. 제대로 답변을 못 해요. 그거 가지고는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2학년 수준도 안 된다. 좀 차분하게 또 이럴 때 좋잖아. 쫓겨나고 나서 공부를 좀 해라. 경제학 공부를. 그랬더니 뭐라 하느냐면은 이게 내가 그때 참 충격적이었어요. 그럼 보통은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기본이잖아요. 제가 정치를 해보니까요. 경제학 공부 그렇게 깊게 할 필요는 없고요. 경제 문제에 뭐 사고가 터지면 그때그때 대응을 잘하면 되는 것 같아요. 바로 이제 충고받고 바로 또 한마디 하네. 한 수를 두네. 정치라는 거 깊게 공부할 필요 없고 그냥 쏘기만 내는 거니까. 그래서 내가 에라이 한심한 놈아 그랬어. 이준석 후보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신을 입에 담을 자격이 없습니다. 노무현 정신은 박근혜 퀴즈의 이미지 세탁을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장학증서를 주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기억난다며 노무현 대통령의 이름을 팔다가 논란이 일자 노무현 장학금을 받은 적이 없다고 말을 바꾸면서 노무현 정신을 입에 올립니까? 더욱이 이준석 후보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폐륜적 조롱이 난무하던 일배를 즐기고 너는 컨텐츠라고 옹호하기도 했습니다. 이준석 후보가 즐기고 노는 방식입니까? 자신이 무슨 혐오와 갈라치기를 했느냐고 우기지 마십시오. 다시는 노무현 정신을 입에 담지 마십시오. 이준석이 기억을 바꾼 이유는 천호선 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이준석을 향해 거짓말 해대고 구역질 난다고 함. 노무현 정부 비서관 출신인 천호선은 이준석이 과거와 다른 말을 한다며 교활하다는 표현까지 써서 비판했음. 과거 이준석은 그건 노무현 장학금이 아니라 김대중 대통령이 만든 국비 장학금이다 라고 말한 바 있음. 노 대통령과는 정치 노선도 다르다며 연관성을 부인했었지. 그런데 이번엔 달랐음. 노 전 대통령 서거 16주기 때 묘역을 참배한 이준석은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장학증서를 주며 대한민국의 보탬이 되라는 말씀을 해줬다고 말했음. 천호선은 노 대통령이 마치 본인한테만 특별히 말한 것처럼 태도를 바꾸는 게 교활하다면서 이준석의 앞뒤 다른 태도에 분노함. 실제로 그 장학금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100명 넘게 단체로 수여된 거고 이준석은 그중 한 명일 뿐이었다고 함. 언낫괴라 그래서 언론이 나온 괴물이 됐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놨는데 자본주의가 나온 괴물 플러스 언론이 나온 괴물이 점점 돼가고 있거든요. 이준석은 먼저 유정상법에서는 관상을 보는 방법에 대해서 10가지를 기준으로 하라고 했는데 첫 번째는 풍채와 이용이 위험과 절도가 있는지를 보라고 했고 두 번째는 생김새와 오행을 보라고 했으며 몸집이 도누하고 온중한지 그리고 그 정신이 양호한지를 보라고 했고 목소리와 마음씨를 보라고 했으며 기색이 맑은지 탁한지를 머리가 둥글고 정수리와 이마가 높은지를 오왕 및 삼정을 그리고 오관과 육부를 허리가 둥글고 등이 두터운지 가슴이 평탄한지 배는 아래로 늘어져 있는지 그리고 몸과 피부가 가늘고 여린지의 그 여부와 손과 발도 보라고 했습니다. 이 외에도 이 사람의 말하는 모습, 걷는 모습, 서 있는 모습 등등 이런 모든 모습들을 꼼꼼히 다 체크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관상의 그 보는 기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준석 씨는 키가 174cm라고 합니다. 대한민국 평균 남성의 키죠. 딱 봐도 평소에 운동은 그렇게 많이 하는 것 같지 않고 주로 머리를 쓰게 생긴 관상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위 중 하나인 등, 이 등이 두툼하지 않습니다. 가슴폭은 보통이거나 살짝 좁아 보이고 배는 힘이 꽉 차 보이질 않습니다. 팔은 길어 보이는데 엉덩이는 조금 커 보이는 것 같고요. 즉 위험과 절도의 모습이 느껴지지 않는 그런 관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김새의 O형은 얼굴은 토형의 얼굴이고 몸통과 팔은 목형, 다리는 아마 목이나 또는 수용의 특징으로 보여집니다. 이 O형의 설명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는 곧 신체의 생김새에서 O형의 그 구조가 상생의 구조가 아닌 상극의 체형임을 유추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정 O형의 완벽한 진체는 아니더라도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이라고 하는 이러한 O형의 상생의 체형이라면은 이런 사람은 인성이 착하고 도누하면서 정이 넘치고 포용력이 크면서 화합과 지혜를 이룰 수 있는데 이렇게 이준석 씨의 상극으로 보여지는 체형은 투쟁과 고집, 완강과 성급이라고 하는 이런 상극의 특징을 전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의 생년월일만 가지고서 사주를 봤을 적에 두드러지게 나타나 있습니다. 물론 시간을 모르기 때문에 많이 아쉽지만은 여튼 이준석 씨의 월지와 연간에 있는 이 두 개의 편간은 국가에 대한 명예와 관직을 상징하는데 이 편간이 사화라고 하는 그 천문성의 정인으로 흐르고요. 이 뜨거운 불기운인 사화는 이준석 씨를 상징하는 그 기토로서 흐르기 때문에 말을 매우 유창하고 말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 타고날 때부터 정치에 대한 관심과 목표가 분명하며 그 투쟁심이 강해서 이것을 말로써 많이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체부터 머리가 굉장히 좋고 언변이 뛰어난데 기토일주 특성상 남의 말을 잘 듣지 않는 자기중심적인 그 고집과 자기 확신과 그리고 지기 싫어하는 성격, 뒤끝까지 있는 성격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준석 씨의 천성이자 근생의 까르마이고 절대로 변하지 않는 이 사람의 인생의 코드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의 언변과 행동에서는 위험과 절도의 모습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제가 위에 그 등에서 등을 설명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는 자신과 격돌하는 사람들이나 그 조언하는 사람들에 대한 매우 무례한 표현, 네 가지가 없는 듯한 그런 표현을 쉽게 말하는 것을 봤을 적에 이준석 씨는 그 기초적인 예의와 인성마저도 의심케 합니다. 예의와 인성은 배움으로써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선천적인 본성, 즉 세세생생서부터 지어온 그 변하지 않는 까르마입니다. 머리만 똑똑할 뿐, 말만 잘할 뿐, 가슴이 차갑고 그 인성이 좀 부족해 보인다고 봐야 되겠죠. 매우 아쉽습니다. 그가 최근에 당대표로 선출되고서 했던 말들이나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 임기 시절 때에 JTBC 썰전에 나와서 당시 위안부 할머니를 제외한 일본 정부와의 그 무책임한 위안부 일방적 합의에 대해 이준석 씨는 이를 적극적으로 동의하면서 위안부 할머니에 대해 피해 당사자가 아닌 이해 당사자라고 하는 매우 부적절한 표현을 했던 것과 그리고 윤석열 현재 전 검찰총장과의 그 언행 사건 그리고 수많은 언변의 논란거리 또한 이번에 8.15 기념 홍범도 장군님의 안장식에서 보여진 그 철없이 손톱을 정리하는 모습 등등은 너무나도 이렇게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가볍고 진중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여 당 내에서도 아마 많은 실망과 견제까지 현재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준석 씨의 말과 행동에는 신중하지 못하고 그 언행이 가벼워서 위험과 절도가 없어 보인다라는 것. 도대체 왜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것일까요? 관상을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기색과 목소리를 판단해 보겠는데 피부의 찰색은 그저 그러합니다. 하지만 이준석 씨의 토형 얼굴에서 전체적으로 그 간혹 맑은 황색과 살짝 붉은색이 나타나 보이는데요. 이는 현재 그 개인적인 운기의 흐름이 매우 좋은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즉 이준석 씨의 전생에 지은 그 복의 힘에 의해서 금생에 원하는 뜻대로 지금까지 잘 살고 있는 그런 시절 인연의 후기를 맞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눈 아래에 간혹 다크서클이 보여지긴 하는데요. 이는 내성적이고 조금은 소심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소심하다라는 것, 이는 앞으로 계속 나올 단어입니다. 잘 주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중간중간에 보여지는 다크서클은 현재 그가 매우 예민하고 그리고 기색과 스태미너 그 힘이 좀 고갈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는 그에게 앞으로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음을 그 암시하는 그 징표이기도 합니다. 목소리는 어쩔 때는 배꼽 아래의 하단전과 명치 부위의 중단전에서 살짝 그 울림이 있는 듯한 목소리 톤으로 들려지지만은 최근에는 그 가슴과 목 부위 사이에서 나는 그런 목소리도 들리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목 부위와 혀 끝에 가까이 나는 소리일수록 거짓과 가식과 허식이 많다는 것이고, 반대로 깊은 하단전에서 울려나오는 그런 목소리일수록 진중하고 진실되며 언행일치가 이루어지는 사람이란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목소리에 살짝 그 울림이 섞인 듯합니다. 이런 목소리는 본래 소심한 성격이면서 더불어 그 조직을 와해시키고 분열시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준석 씨는 자신의 소심함과 그 부족한 배심을 자신의 장기인 지식과 언변으로서 이를 만회한다는 느낌이 굉장히 강하게 듭니다. 지금 한참 피 끓는 30대인데 그 젊은 혈기로 인해서 절대로 지고 싶지 않은 그런 아집이 매우 크다라는 것 쉽게 눈치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상위 5%의 수재로서 뜻하는 바대로 원만 성취를 하며 이뤄온 그 이준석 씨에게 더더욱 자신만만해하는 그러한 자신만의 생각에 그 사로잡혀 있을 것 같은데요. 게다가 지금 현재 그의 사주팔자의 대운에서는 인성의 운이 그 병화의 인성의 운이 오지 않았습니까? 지금 현재 그의 자신감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준석 씨는 천성이 자기 고집대로 하고 싶은 사람이고 그렇게 마음의 포용성이 넓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철없는 말장난만 늘어났다가 결국 사람들에게 크게 신뢰를 잃게 될 것이고 주변의 사람들이 많이 외면할 것입니다. 이제는 좀 더 구체적인 관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이마는 굉장히 잘 발달되어 있는 이마입니다. 이준석 씨는 선천적인 복과 지적인 능력이 매우 뛰어난 소위 상위 5% 안에 들어간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머리 골격은 둥근 편일 것입니다. 이마에 해당되는 나이는 16세에서부터 28세까지를 상징합니다. 눈썹까지 포함한다면은 32살, 34살까지를 볼 수 있고요. 장남형 이마 스타일인데 실제 장남이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관직에 대한 인연과 복을 볼 수 있는 이 관록궁, 그리고 부모를 통해서 자신의 복을 받을 수 있는 복덕궁까지도 아주 잘 발달되어 있고 타고난 선천적인 그 복을 상징하는 천창 부위 또한 매우 좋습니다. 이마의 그 가운데와 눈썹 윗부분이 수직으로 곧게 서 있죠. 이마가 기울어진 윤석열 전 검찰총장님과의 그 이마와는 완전히 대조되는 그런 복된 이마입니다. 이런 매우 좋은 이마는 어디 가서나 인정받는 전형적인 공부머리, 그리고 교육과 사회 진출 및 정계까지도 보장되어 있는 매우 좋은 이마입니다. 그러니 그 해당되는 나이대에 아무나 만날 수 없는 사람들도 자주 만나면서 자신의 정치적인 뜻을 그렇게 피력하고서 인연을 맺어왔던 것입니다. 즉 이준석 씨는 타고난 복이 굉장히 많은 사람, 배움과 공부에 특화되어 있는 사람의 그 두뇌와 이마를 가지고 있다는 것. 이마가 너무 좋아서 그 이마에 상징하는 나이대에 과학고등학교, 카이스트 또는 하버드 대학 이렇게 3군데를 나온 것이죠. 남들은 일반 사람들은 한 번 가보기도 매우 어렵고 또는 들어가기도 어려운 그런 명문 학교를 저렇게 3번이나 진학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마의 흐름은 자연스럽게 눈썹 사이인 미간, 즉 인당과 명궁이라 불리는 이 미간 부위, 즉 28세의 운을 보는 인당으로 흐르고 있는데 이 미간 또한 매우 좋아 보입니다. 미간이 좋은 사람의 특징은 지능이 좋고 적응력이 좋으며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가 발달되어 있는 데다가 사물에 대한 이해력이 매우 빠른 사람입니다. 이런 이마와 인당의 흐름은 주변의 눈썹의 힘을 받고서 자연스럽게 코로 쭉 이어지고 있는데, 하지만 그 눈썹에는 약간의 아쉬움이 보여집니다. 이마를 봤을 적에 그는 복이 많고 이상은 높지만은 덕이 많은 사람은 아닌 것 같다라는 것이죠. 즉 속마음과 이해심과 포용력이 그리 넓은 사람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눈썹의 털은 적절히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듯한데 자세히 보면은 오른쪽 눈썹 중간이 살짝 좀 부실해 보입니다. 왼쪽 눈썹은 남자 형제나 남자 동기 및 동료를, 반대로 오른손 눈썹은 남자에게 여자를 상징합니다.
즉 오른손 눈썹의 부실은 그에게 여자 동료나 또는 그 또래 여성들과의 그 불화를 낳을 수 있다라는 것, 또는 그 윗사람과의 여성들과 불화를 낳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마의 기운이 눈썹과 미간을 거쳐서 그 코를 통해서 입으로 뻗치고 있는데, 여러분들께서는 이따가 그 입에 대한 설명을 아주 집중해서 들으셔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이죠. 이마에 해당되는 이 상정 부위를 봤을 적에 이준석 씨의 초년우는 그 대한민국의 그 어느 청년보다도 굉장히 많은 일반 사람들이 누리기 힘든 그런 많은 복을 그렇게 누리고 산 사람, 전생에 학문을 많이 닦고 복을 많이 닦아서 그 쌓은 업을 가졌기에 현생에 그 시절 인연이 되어서 그렇게 복을 누리는 사람, 엘리트 중에 엘리트, 대한민국 5% 상위 안에 드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포용력과 이해심이 넓은 사람은 아닌 것 같아서 아쉽고요. 하여 이렇게 초년을 상징하는 상정의 기운들은 반드시 잘 발달되고 적절히 솟은 상근과 콧대로 이어져서 코끝과 튼실한 콧망울로서 이어진다라는 점이 이준석 씨의 코를 보고서 참 이 코 모양도 좋아 보입니다. 코는 중년을 상징하는 가장 중요한 자리면서 나의 주체성을 드러내는 곳입니다. 코가 잘생겼기 때문에 아마 이준석 씨는 최소한 돈 문제 때문에 크게 걱정할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한참 더 나아가 말년운을 보는 그 하정 부위인 노복궁도, 이 턱 부위인 노복궁도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말년에는 아주 그렇게 흥하지는 않아도 안정적으로 살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귀를 볼게요. 이 사진에서는 귀가 안팡지고 단단해 보이면서 귀가 밝아 보이는데, 이 사진을 찍을 당시에는 그 자신이 하는 일이 잘 풀리는 상승의 시기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귀는 크던 작던 무조건 얼굴색보다도 그 밝고 윤기가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귀의 좋은 관상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귀의 위치가 눈꼬리보다도 살짝 위에 올라와 있는 듯 하고요. 상법 16편이라는 관상서에서는 말하기를 물론 마해상법이나 유장상법에서도 마찬가지이고, 귀가 눈보다 높으면은 타인의 녹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는 이준석 씨의 정계 진출에 대한 그의 까르마 부분과 이렇게 부분적인 상징으로서 연관되어진다라고 볼 수 있죠. 하지만 이준석 씨의 귀는 얼굴 크기에 비해서 조금 작아 보인다는 게 아쉽습니다. 즉 조금은 소심한 본성이 있다는 것. 제가 위에서 자꾸 소심함이라는 단어를 언급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서도 이렇게 언급되고 앞으로도 계속 언급될 것입니다. 또한 귀가 작을수록 마음의 도량이 넓지 않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어떤 일을 결정할 때에 성급하고 경솔해서 잘못된 판단을 할 우려가 있다라고 상서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귀가 작은 사람들은 그 귀가 좀 약한 귀를 타고난 사람입니다. 즉 정치를 하기에는 그 그릇과 그 추진력과 힘이 다소 작은 사람으로 이준석 씨는 보여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현재 이준석 씨는 어린 나이에 당대표도 되었고, 그리고 거침없는 표현을 하죠. 외모와 행동에서는 묵직하고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이 보여지지 않는데 말이죠. 그 이유는 뭘까요? 현재 그의 대운, 10년 대운에서 정인이라고 하는 강력한 자신감의 힘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기에는 좀 가벼워 보이고 그렇게 듬직해 보이지 않으며 좀 약해 보일 수 있지만 할 말은 다 하는 것이고, 또한 이런 정인의 기운을 받아서 당대표로서 당선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운은 딱 내년까지이고 2023년에 바뀌는 대운에 의해서 이런 정인의 흐름은 소멸됩니다. 여하튼 이준석 씨는 그 초년을 상징하는 이마와 중년을 상징하는 코가 매우 좋습니다. 그러나 이준석 씨의 좋은 관상은 딱 여기까지입니다. 이제부터가 중요한데요. 안 좋은 관상이 무려 3군데가 명확하게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국민의당 대표인 이준석 씨의 관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하튼 이준석 씨는 그 초년을 상징하는 이마와 중년을 상징하는 코가 매우 좋습니다. 그러나 이준석 씨의 좋은 관상은 딱 여기까지입니다. 이제부터가 중요한데요. 안 좋은 관상이 무려 3군데가 명확하게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코는 위에서 잠깐 설명드렸는데 아주 좋은 코라고요. 이 코는 반드시 광대 부위가 잘 받쳐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코를 논하기 이전에 반드시 눈을 확인해야 합니다.
코는 자기 자신을 상징한다면은 눈은 그 사람의 복가덕 및 지혜와 그리고 현재와 미래의 모든 가능성과 성품까지를 드러내는 곳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아무리 코가 잘생긴 사람이라 할지라도 눈이 살아있지 못하면 결코 현명한 사람이 아니라고 했고요. 옛말에 관상서에서는 몸이 1000냥이면은 눈은 900냥이라고 했을 정도로 눈이 차지하는 관상의 비율은 거의 최대 10분의 9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눈을 설명드리기 이전에 먼저 코와 연관되어진 광대 부위를 설명드리겠는데, 여러 사진을 제가 분석해 봤는데요. 이준석 씨는 관골에 그 비해서 이 코만 높을 뿐이지 관골이 발달되어 있지 않아 보입니다.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전 사진에는 이렇게 관골이 주변 조명에 의해서인지 그 음향의 그 효과 때문에 이렇게 발달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은 이는 그의 토형 얼굴에서 비롯된 살집 때문에 관골이 있어 보이는 것 같고요. 여하튼 관골은 좀 많이 부족해 보입니다. 이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코가 왕이라고 한다면 관골은 이 코라고 하는 왕을 받쳐주는 신하와 같습니다. 그리고 관골은 그 사람의 기계와 배짱과 뚝심을 볼 수 있는 데다가 그 사람의 평소 주변 사람들에게 얼마나 덕을 잘 베푸는지에 대해서도 이렇게 연관지어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특히 이 광대 부위가 원만하게 잘 발달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정치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준석 씨는 관골이 발달되어 있지 않아서 주변에 자신을 도와주는 우군이나 아랫사람이 없이 혼자 잘났다고 자만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한 스스로 고독을 자초하는 격입니다. 즉 신하가 없는 외로운 왕이란 뜻. 그의 주변 사람들은 이준석 씨를 인정하지 않고 따르지도 않는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거기에 관골의 피부에 곰보까지 보여지죠. 40대 중반에는 조금은 순탄치 않을 수 있거나 자기 사람들이나 재산 면에서 그 손해를 볼 수 있는 형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옆으로 퍼지듯 흘러내리는 관골은 그의 본성이 본래 소심한 사람이라는 뜻이고 배포와 기세가 부족한 사람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더불어 이마에서 보여지는 타고난 복과는 달리 이 관골에서도 마찬가지로 주변인들을 그렇게 많이 배려하거나 생각하면서 챙겨주는 그 덕, 이 덕이 조금은 부족하고 아쉬운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준석 씨는 덕이 부족함이 아쉽기 때문에 그 덕을 평소에 많이 베풀고 쌓아야 합니다. 그저 자신의 야심만 많은 그런 똘똘한 사람일 뿐 인간성이나 사람 냄새가 느껴지기에는 많이 부족하다는 것이죠. 현재 이준석 씨의 막말에 의해서 여당뿐만 아니라 같은 당조차도 이준석 씨를 외면하고 경계하는 분위기이고, 더불어 상식 있는 많은 그런 지식인들이나 논객들이 이준석 씨를 염려하면서 좋은 말을 충고를 하는데도 네 가지가 없는 표현까지도 서슴지 않는 것을 봤을 적에는 이준석 씨는 좀 앞으로는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서민들에게 부정적인 이미지로서 각인이 더욱더 굳혀질 것 같습니다. 이는 관골이 상징하는 그의 40대 중반의 운에서 더더욱 발현될 것이고요. 그리고 코 아래에 광대를 거쳐서 인중을 타고 내려온 저 입을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입이 작죠? 이런 작은 입은 소심하다라는 것입니다. 말을 할 때에 살짝 앳된 아이들처럼 입술이 도드라진 모양, 윗입술이 말리는 듯한 그런 모양의 살짝 돌출된 입이 특징인데, 상서에서는 이런 입은 자신의 주관이 매우 뚜렷하다는 것과 적극적인 성향 탓에 그 언어와 동작이 거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자신의 생각을 여과 없이 표현하기 때문에 자칫 불화를 낳을 수 있다라고, 불화가 잦을 수 있다라고 상서에서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말로써 흥하고 말로써 망할 가능성에 그 입의 관상과 가깝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말을 할 때에 입이 살짝 삐뚤어져 있는 것을 확인했는데, 이는 그의 애정운이 좋지 않다라는 것과 여자에 대한 그 사고가 그리 원만하지 않다라는 것, 그리고 역시 자기 주장이 강하다라는 것을 이렇게 상징합니다. 입은 편간으로 봅니다. 편간은 그 기운이 강한 사람, 위엄과 절도가 있는 강한 기운이 있는 사람에게는 강력한 힘과 카리스마로 보여지며 많은 사람들에게 위엄과 카리스마를 보여지는데, 이준석 씨는 그 관상과 사주팔자의 해석 모두
편간의 힘을 이겨낼 수 있는 기운이 다소 부족하기 때문에 카리스마가 없어 보이고 거기에 말까지 많으니 더욱더 풍채와 행동면에서 위험이 떨어져 보이는 것입니다. 동년배에 비해서 그 어린 아이들처럼 보이는 것도 있고요. 그는 당대표 전으로 해서 강해 보이는 척을 하려고 열심히 언변을 쏟아내는데 이는 그의 약한 모습을 보여주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입이 이렇게 작은 사람은요, 결정적인 순간 가장 위태롭거나 가장 그 극한 상황에 몰릴 적에는 전형적으로 소심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배포가 큰 모습을 보일 수가 없습니다. 즉 이준석 씨는 입과 광대를 이 관고를 보더라도 결코 기세가 강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편간은 그 기운이 그 약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해로서 작용됩니다. 그리고 입술이 작은 사람은 결정적인 그런 위태로운 순간대에 큰 배포와 그 아주 담대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 아니라 매우 소심한 모습을 보이는 그 가능성도 매우 높고요. 이준석 씨는 눈과 귀에서 성급하고 처신이 깊지 못하다는 것이 입과 함께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사주에서 현재 인성의 기운이 불기운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재주가 좋고 더더욱 말이 많은 것입니다. 말이 많으면 늘 화를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또한 그의 사주에서 정인을 깔고 있는 그의 그 일주가 사화, 이 사화가 제왕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늘 적이 많은 것이고 또한 남들에게 공격을 많이 당하게 되는 그런 사주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그 적을 잘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데 늘 이렇게 적이 많고 남들에게 공격을 많이 당하게 되는 사주라는 것이죠. 이런 사람은 정말로 자기 수행을 많이 해서 그 말수를 줄이고 또 줄여야 합니다. 하지만 이준석 씨는 이것이 천성이고 바뀌지 않는 세세생생서부터 지어온 그 마음의 습관, 즉 까르마입니다. 그래서 이해심과 포용력이 많이 아쉽고 사려 깊지 못한 처신에 자신의 말로써 자신의 무덤을 파는 격으로서 큰 화를 입을 것입니다. 하지만 스스로가 자존심이 강하고 아직 혈기왕성해서 이를 인정하려 들지도 않을 것이고 또한 더더욱 자기 그 주관대로 자기 객기대로 나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디에서 보여지느냐? 바로 눈입니다. 제가 눈을 주목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눈은 30대 중반서부터 40대를 상징하는데 현재 이준석 씨의 나이대는 관상 부위에서 지금 현재 이 부위에 들어와 있습니다. 몸이 1000냥이면 눈은 900냥이라고 했듯이 눈은 그 사람의 모든 전부를 상징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일단 눈에 흑백이 분명해 보이죠. 이는 그가 타고난 복과 뚜렷한 인생의 가치관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 눈이 맑아 보이질 않습니다. 굉장히 아집이 강하고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으면서 자신의 그런 야욕을 위한 그런 실현 정신이 매우 그 집념이 강해 보입니다. 그리고 평소의 눈 모양은 살짝 편인격인 성향으로 그 이과적인 성향에서 또한 관찰력이 뛰어난 눈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문제는 돌출 눈이라는 점이죠. 돌출 눈은 아나무인한 성격이 매우 급하고 이기적인 눈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뭔가 눈가에 힘을 줄 때는 눈이 동그래 보이면서 굉장히 강해 보입니다. 맑아 보이고 선한 눈이 아닙니다. 돌출 눈과 동그란 눈은 결코 좋은 눈이 아니라고 상서에서는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동그란 눈 또한 이기적인 사람이면서도 지혜가 서려있지 않는 감정적일 수 있는 사람, 굉장히 자기 주장이 매우 강해서 고집불통인 사람, 자칫 판단을 잘못할 수 있는 어리석은 사람의 눈입니다. 또한 이준석 씨에게 간혹 뾰족한 입술, 그 윗입술 라인과 더불어서 저런 200안과 300안의 이미지가 살짝 보여지는데 이는 절대로 지지 않겠다라고 하는 고집센 그런 집념으로서 똘똘 뭉친 야심찬 눈입니다. 게다가 뒤끝까지 서려 있고요. 그래서 간혹 살짝 저한, 즉 돼지의 눈과 살짝 비슷하게 보여진다라는 것이죠. 이런 눈은 깊이 생각한 후 말을 절제해서 지혜롭게 표현하는 사람이 아니라 향기로운, 그 맑고 향기로운 말의 표현을 쓰는 사람이 아니라 지고 싶지 않은 사람, 하고 싶은 말은 다 해야지 속이 후련해지는 그런 아나무인한 성격의 눈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눈은 남을 배려하는
착하고 선한 눈이 아니라 오로지 자신만의 고집과 진념이 가득 찬 눈, 계속 제가 반복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관상에서는 저런 눈을 흉한 눈 중 하나라고 경계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리더의 자격으로는 더욱더 좋지 않은 눈입니다. 이런 눈을 개선하려면 정치적인 욕심을 많이 내려놓고 민생과 하나가 돼서 그 보리심을 쌓아야 하는데, 이준석 씨의 그런 초녀 눈의 흐름을 봤을 적에는 그는 아마 일반 가난한 사람, 어려움을 겪는 사람, 진짜 이 현장에서 그 막일을 하면서 굉장히 하루하루를 버티는 이런 사람들, 지금 명동, 종로, 해운대, 신촌, 그리고 뭐 여러 뭐 그런 우리나라 대도시의 이런 상권들이 전부 다 문을 닫고 있는데, 이런 곳에서 정말 돈 벌기가 어렵다면서 매일매일 가슴 졸이면서 애타는 그런 삶을 살아봐야지 자신의 그런 욕심을 좀 내려놓을 수 있는데, 이준석 씨는 아마 이러한 그런 행보도 잘 안 할 것 같습니다. 눈꼬리는 상향된 것처럼 그 윗사람과 자신 또래의 사람들에게 호감을 얻는 듯 그러한 보여지는 눈입니다. 자신의 부인 자리를 상징하는 그 오른쪽 관문 부위에 점인지 기미인지 이렇게 보여지네요. 즉 부부운과 애정운을 상징하는 이 관문 부위 주변에 피부 상태가 좋지 않아 보인다는 것이죠. 위에서 말씀드린 그의 왼쪽 눈썹과 그 삐뚤어진 입모양과 같이 연관되어져서 이 부부궁에서도 나타나듯이 여자와의 트러블을 피할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아니면 결혼운, 부부운, 애정운이 좋지 않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준석 씨는 결혼을 굉장히 늦게 하거나 자칫하면은 결혼을 못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고로 오른쪽 관문 부위에 점이 있는 남자는 악처를 둘 확률이 높다고 했습니다. 또는 그 좀 드센 여자와의 그 인연이 있을 수 있고요. 더군다나 왼쪽 관문 부위도 좋지 않습니다. 눈썹이 왼쪽 관문 부위까지 침범하고 있으면서 관문 상단과 눈썹 끝 부분이 그 피부가 좋지 못해 보입니다. 이렇게 오악과 삼정 그리고 오관과 육부에 대한 평가로서 초년운은 좋으나 중년과 말년운은 초년운보다는 좋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초년의 이마와 코가 좋긴 하지만은 그 반대로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눈관상이 흉하고 자신을 도와주는 광대 부위가 매우 부실해서 자신만의 사람을 모으기가 매우 어려운 거로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신임을 얻기가 어렵고 자신의 깊은 내면의 심성을 표현하는 이 입관상이 입이 나쁘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준석 씨에게는 미안하지만 이런 관상은 남을 가리키는 그런 강사와 같은 사교육 분야에서는 나름대로 성공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정치적인 그런 리더로서는 실격의 관상입니다. 이준석 씨는 야욕이 매우 큰 사람으로 분명히 어릴 적부터 대통령을 꿈꿔왔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는 대통령이 될 제목감도 아니고 설령 대통령이 된다 할지라도 매우 대한민국은 위험해질 것입니다. 눈관상이 나쁘기 때문에 세상을 바로 보질 못하고 자신의 좋은 이마를 통한 똑똑한 지식을 그 섣부른 아나무인한 본성으로서 본인의 야욕과 섣부른 오판에 의해 쉽게 드러나는 것이며, 그 기운이 여과 없이 입으로 흘러 뻗쳐버리기 때문에 따뜻한 인간성이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말만 잘하는 잘난 사람, 소위 환영받지 못하는 엄친아로 각인될 수 있기 때문에 더더욱 자신의 인연복을 내칠 수 있고 인연떡을 깎아먹을 수 있는 말실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준석 씨의 관골 부위가 말해주는 것처럼 그를 따르는 인연들은 절대로 많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등은 두텁지 않다고 말씀드렸죠. 가슴은 운동을 하지 않아서 그리 넓은 가슴은 아닙니다. 등이 두텁지 않기 때문에 그 위험과 무게가 부족해 보이면서 사람이 조금은 가벼워 보이는 것이고, 넓은 가슴이 아니기 때문에 포용력과 이해심이 그리 넓지 못한 것입니다. 복부는 그저 그런 것 같고요. 그런데 코는 발달되어 있습니다. 이 전반적인 내용은 무엇을 말하냐? 그의 사주 대운에서 보여지듯이 47세까지는 돈을 나름대로 벌 수 있을 것 같은데, 관성의 흐름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정치를 하는데 그 돈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정치 쪽으로 돈을 쓸 수 있다는 것,
돈이 흐른다라는 것. 실제로 보여지는 그 이준석 씨의 그 재물로는 그리 많아 보이지 않을 듯 싶습니다만, 하지만 자신이 먹고 사는 재산은 일정 부분을 가지고 있을 것인데 정치적으로 돈을 많이 쓸 것입니다. 이는 뭐 사주를 풀지 않아도 정치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의 돈을 정치적으로 많이 그 투자를 하죠. 사실 이준석 씨는 제가 생각하는 관점에서는 두 가지의 그 캐릭터가 생각납니다. 하나는 리오넬 메시, 하나는 손오공. 축구 선수 리오넬 메시는 드리블을 굉장히 잘합니다. 작은 체구에 그 절대로 남에게 공을 뺏기지 않으면서 폭발적인 스피드와 현란한 드리블이 매우 일품입니다. 반면에 이준석 씨는 타고난 그 화려한 말발의 드리블 선수와 같습니다. 저는 예전에 강적들 때부터 지금까지 이준석 씨를 보면은 바뀌지 않는 한결같은 그런 생각이 있는데, 정말로 말재주를 기가 막히게 드리블 치면서 잘하는 청년이구나라는 점을 절대로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의 말에는 화려한 미사여구나 전문적인 단어를 잘 쓰기 때문에 똑똑해 보인다라는 점. 가끔 그가 말하는 뜻을 들어보면은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하지 못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느낌까지 받게 됩니다. 때로는 무슨 말 하는지조차 감이 안 올 때도 있습니다. 오히려 그는 이러한 표현으로서 자신의 단점을 잘 커버하고 마음에도 없는 말도 말발로써 적시적소에 자신의 가지고 있는 그런 지식과 대입시켜서 이를 잘 대치해서 상대방의 공격에 잘 그 공격과 방어를 회피를 말발로써 적시적소 매우 잘 펼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작 쉬운 말들, 특히 인생의 깊은 연륜과 지혜와 감동, 그리고 사람 냄새가 나는 그런 따뜻한 말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준석 씨를 보면은 왠지 중국 소설 서유기에서 그 손오공이 생각납니다. 손오공이 지 아무리 날고 긴다 할지라도 한량없는 세월인 3아승 직업 동안 이 복덕과 지혜를 완성하여 드디어 부처님의 부처님이 될 수 있는 부처의 경지를 눈앞에 두고 있는 대자대비 관세음보살님, 십지보살인 대자대비 관세음보살님의 그 손바닥 안에서 노는 것을 이준석 씨는 모르는 것 같습니다. 자만과 오만함이 가득한 손오공이 스스로를 모르고서 기고만장해하다가 결국 큰 화를 입게 된다라는 이런 서유기 내용 말이죠.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따뜻한 인성과 깊은 지혜가 결여되어 있는 사람은 많이 부족한 사람은 윗사람들에게 그 수가, 그 패가 다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항상 겸손하고 겸허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준석 씨는 아직 그 30대 혈기왕성하기 때문에 이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고, 또한 이를 망각하거나 모르고서 자기가 취할 수 있는 그런 지식과 말재주의 패만 계속 던져대면서 상대에게 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진념이 더더욱 강해 보이는데, 이는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를 더욱더 어려 보이고 그런 위험이 느껴지지 않아 보이며 추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준석 씨는 반드시 이를 개선하고 겸손과 덕의 미덕을 키우는 것이 매우 좋겠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나를 항시 내려놓을 때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남에게 일부러 져주기까지 하면서 남을 높이 세우고 나를 낮추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결코 사람과 신용을 잃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편뿐만 아니라 상대방, 적군의 이야기까지도 모두 경청하고 끌어안아서 그 뜻을 더욱더 크게 울려 퍼지게끔 소통하고 실천하며 그렇게 다가가죠. 하지만 이준석 씨는 관상에서 보여지는 대로 그 머리가 좋고 타고난 복은 많아 보이지만은 덕이 부족하고 아집이 강해 보인다라는 것, 그리고 따뜻한 사람 냄새가 나질 않고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자신이 속해 있는 그런 당에서조차도 사람들에게 갈등을 일으키고, 나를 반대하는 사람의 이야기도 적극적으로 넓은 마음으로써 경청해 듣는 그런 지혜는 아예 없어 보입니다. 심지어 자신의 당원들조차도 저렇게 경계심을 갖고 있는데 말이죠. 그렇지 않으면 이준석 씨는 결국 인과응보로서 크게 다칠 것을 늘 상기해야 합니다.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뜻과 반대되는 사람과 늘 맞닥뜨리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항시 끌어안고 포용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이 있어야 하는데, 제가 위에서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이준석 씨는 그런 넓은 마음의 소유자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정치하고는 맞질 않고 정치하는 사람으로서는 부합되지도 않는다는 것이죠.
또한 재미있는 것은 이준석 씨의 사주팔자 일간 구성이 바로 기사일주라는 것입니다. 이 기사일주의 특징을 알고 지금 10년 그의 대운을 잘 분석한다면 지금 그의 독주와 무모한 행동들이 왜 일어난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기사일주들은 외유 내강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기사일주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머리가 좋으면서 말을 기가 막히게 잘하지만은 그 절대로 지지 않으려고 하는 집념과 그 자기중심적인 성향이 매우 강해서 고집이 매우 세고 더불어 욱하는 성질까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단한 활동력을 발휘하며 집착이 매우 강해서 목표에 대해서 한번 딱 물고 늘어지면 절대로 놓지 않는 그런 집착력을 발휘하는 사람들이 기사일주의 사주입니다. 하지만 기사일주들은 항시 주변에 적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는 행동마다 오해와 말썽을 불러일으킵니다. 왜냐하면은 기사일주들은 사화, 이것이 바로 그 제왕의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이죠. 기사일주 남자는 다른 사람과의 경쟁에서 반드시 승리를 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이 매우 강하고 목표를 위해서 인내를 하기 때문에 성취는 높은 편이지만은 지나치게 많이 생각을 하고 신중해서 결단력이 부족하다는 단점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준석 씨의 그런 그동안의 정치 행보를 보면은 귀를 막고 남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그의 말에는 영혼이 없다라는 게 느껴집니다. 그만큼 아직까지는 어려 보이고 진중하지 못해 보이며 지혜가 부족해 보이고 자기 고집이 매우 강하다는 뜻. 정치인은 학벌과 똑똑한 두뇌가 아니라 사람 냄새가 나는 덕과 지혜가 있어야 하고 상대의 적군도 그 보듬어 품을 수 있는 그런 넓은 아량과 이해심과 포용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포용적인 면, 이해심의 부분에 있어서 이준석 씨는 그 좀 불합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10년 대운에서 천간했던 병화의 정인 때문에 이준석 씨는 나의 소심함을 잊을 정도로 나의 본래 소심함을 잊을 정도로 강한 자신감을 언변으로서 저렇게 발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인의 기운 때문에 당대표가 된 것이죠. 또한 지지에는 편제가 떴기 때문에 배포가 커져서 부모와 상사와 윗선배의 말을 전혀 듣지 않으며 무모할 수 있는 그런 욕심과 도전의 행보를 이렇게 지금 현재 강행하는 것입니다. 이런 흐름은 37세 내년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38세에서부터는 대운의 흐름이 바뀌기 때문에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조금씩 고통과 괴로움을 느끼며 자중을 조금씩 할 것 같고, 그리고 48세 대운에서는 정치적인 역경과 시련의 시간으로서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자기 계절권으로 운세가 좋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인생이 그렇게 크게 힘들게 느껴지지는 않을 것이고요. 더욱더 자기의 투쟁과 집념을 발휘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사주를 보더라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대통령이 될 국가의 리더가 될 제목은 아닙니다. 이준석 씨는 아직 젊어도 한참 젊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이기려 들지 말고 국민들에게 항상 져야 합니다. 지는 과정에서 국민들이 과연 무엇을 바라는지에 대해서 자신의 머리로서 두들기고 개선하지 말고 직접 민생 속으로 팍 들어가서 피땀 흘리면서 마음으로 느끼면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이준석 씨는 그러면은 많은 성장을 하게 될 것이고 지금의 당대표 경험은 매우 소중한 경험으로서 그의 미래에 커다란 나침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현란한 말발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말은 한 번 내뱉으면은 수습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그의 말은 반드시 나에게 2년 과보가 되어서 업보가 되어 되돌아옵니다. 그런 면에서 이낙연 전 총리의 그런 언변술과 행위와는 완전히 대조가 되죠. 이는 그의 사주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그의 천성입니다. 설령 천성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가 아직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반증이기도 하고요. 이준석 씨는 마치 배워도 한참 배워야 할 군대 2등병이 병장이 차고도 무거울 완장을 주장의 완장을 2등병이 차버린 꼴과 같습니다. 자존심 죽이지 않고 오히려 지지 않으려고 더더욱 말발만 드세우면은 이준석 씨는 속이 좁아서 더더욱 엇나가 버리게 되고 주변 사람들에게 외면과 질타를 받게 되면서 자신의 그런 인연복도 차버리게 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반드시 떠날 것입니다. 한 번 무너진 신용은 회복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정치는
젊은 사람들이 해야 한다고 하지만은 그 나이대는 보통 40대 중후반이 가장 적절한 나이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때가 이런저런 사회와 인생 경험을 가장 많이 해서 인생에 대한, 세상에 대한 안목이 제대로 성숙되고 그 눈이 뜨일 때가 아닐까 싶기 때문이죠. 정치는 자기 자랑을 하는 자리가 아니고 경험하는 자리도 아닌, 반드시 준비된 사람이 국민 앞에서 몸을 낮추고 수그리는 그런 낮은 일꾼으로서 행해야 하고, 책임을 지는 대변인으로서 행해야 하는 증명된 자리, 증명하는 자리, 반드시 증명해서 국민들을 받들고 이끌어야 할 자리입니다. 그가 당대표가 된 것은 그가 잘나서가 아니라 국민들이 당신 심부름 열심히 하라라고 뽑아준 국민의 명령입니다. 이를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준석 씨는 지금 명령 불이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 이준석 씨의 그 관상에 대한 총평은 다음과 같습니다. 머리는 똑똑하고 타고난 복은 많지만 덕과 지혜가 많이 부족하다. 그리고 성숙한 30대라고 볼 수 없다. 그냥 말장난 잘하고 지식만 많은 잘난 30대 엄친아, 이 이미지를 벗어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준석 씨는 덕망을 길러야 합니다. 그리고 머리로만 분석하지 말고 일반 서민들이 사는 생활 속으로 깊이 뛰어들어서 그들과 함께 희로애락의 상경험을 체험해야 합니다. 평생 영원히 말이죠. 두 번째로 인과응보, 말로써 흥한 자 반드시 말로써 망한다는 것. 영혼 없는 언변으로 현란하게 드리블 치는 그런 말발만 많은 제주꾼. 그런데 그 말이 심지어 자기 편까지 해치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점. 이는 그가 정치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이 덕이 부족한 이유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치는 똑똑한 머리가 아니라 뜨거운 가슴으로 덕과 지혜로서 하는 정치라는 것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이준석 씨는 앞으로 크게 내려놓는 지혜, 남들에게 크게 져줄 줄 아는 지혜를 자주 실천해야 합니다. 솔직히 이런 상황에서는 자기가 크게 망해보고 나서야 죽을 만큼 눈물 콧물 다 쏟아봐야 그때 가서 내려놓는 지혜를 이 괴로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데, 이준석 씨는 그렇게 하기에는 조금 천성을 보더라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자기가 똑똑하고 잘났다고 생각하지만 부처님 손바닥 아닐 뿐 다 보입니다. 덕과 지혜가 없는 똑똑함은 헛똑똑함이기 때문에 남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질타와 비난을 받으며 외면당합니다. 세상에는 이준석 씨처럼 과학고 나오고 카이스트도 나오며 하버드 대학까지 나오고 평생 만나보지 못하는 그런 높은 사람들 또는 잘 나가는 사람들을 쉽게 만나서 잘 살아온 사람들보다 안 되고 안 풀리며 괴롭고 눈물 흘리면서 사는 그런 서민들이 최소 85% 이상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들과 같이 호흡을 해야지 이준석 씨는 그러한 정치적인 생활에서 명분이 있을 것입니다. 역사를 되돌아보면은 되게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마무리로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역사를 되돌아보면은 나라를 말아먹거나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이 덕과 지혜가 없는 그저 똑똑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반면 나라를 구한 사람들은 배움이 짧아도 사람 냄새 나면서 덕과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죠. 역사를 되돌아보면은 나라를 팔아먹거나 나라를 말아먹은 사람들이 복은 많아도 덕과 지혜가 없는 그저 똑똑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준석 씨가 속한 국민의당은 아무리 발뺌하고 핑계를 댄다 할지라도 친일파의 후손이라는 그런 것을 절대로 그런 이미지를 절대로 모면하기가 어려운 당입니다. 반면 나라를 구한 사람들은 배움이 짧아도 사람 냄새 나면서 덕과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권력의 욕심과 야욕이 넘치지만은 절대로 대통령 그릇과 인품이 아니라는 점, 이것으로서 그 내용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잘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알람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준석 씨의 이런 젊은 혈기가 넘친 사람이 정말로 올바른 그런 마음과 올바른 시야와 올바른 길을 잘 이루어서 남들에게 복과 덕을 많이 베푸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발언해 봅니다. 반갑습니다. 최근에 이준석 씨가 세간의 이슈로 다시 자리 잡게 되었네요. 안철수 후보와의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자 이에 대해서 이준석 씨의 조롱성 발언이 더더욱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하튼 이준석 씨는 전 국민에게 국민 밉상으로서 확실하게 자리를 더더욱 굳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언론을 통해서 보게 된 이준석 씨의 최근 관상이 나쁘게 변해졌기에 저로서는 좀 놀랐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그러합니다. 어린 이준석 씨가 일찍이 더러운 정치판에 들어가게 되어서 못된 것부터 배워서 타락되었다라고요. 예전에 저희가 이준석 씨에 대한 관상의 장점과 단점을 1부와 2부에 걸쳐서 설명을 드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준석 씨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잘 알고 싶다면은 그 관상을 보고 싶다면은 해당 영상을 꼭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준석 씨의 관상으로 보는 심성은 그 요점 정리를 드리자면은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은 머리만 똑똑할 뿐 선한 마음과 제 나이에 어울리는 인간적인 매력을 전혀 찾아보기 힘든 그 아나무인하면서 욕심이 많고 째째한 이기적인 소심한 관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대선이 가까워지면서 이준석 씨의 관상이 더더욱 탁해지고 나빠져 보입니다. 그러다 못해 이준석 씨가 앞으로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 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겠구나라는 그런 경계심까지 지울 수가 없어서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도대체 뭘까요? 아마 이준석 씨는 전생에 정치적인 야망으로서 한이 맺혀진 사람 같습니다. 30대 중반인 이준석 씨 자꾸 국민 하면서 지능적인 조롱성 발언으로 사람들을 농락하고 비아냥거리는데 어린 이준석 씨가 나중에 나이를 먹게 돼서 40, 50대 중년 정치인이 된다면은 더더욱 얼마나 위험한 인물이 될까요? 그렇지 않아도 국민의힘 안에서나 당 밖에서나 특히 전 국민들에게서나 모두 국민 밉상으로 낙인이 찍혀버렸는데요. 저희 댓글에서도 이준석 씨를 옹호하는 댓글은 거의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이준석 씨는 전생에 지식과 학습에 뛰어난 그 업을 많이 쌓아서인지 현생에 머리가 비상한 그런 사람, 지식적으로 발달된 사람입니다. 그러나 지혜로움이란 전혀 없는 아만과 오만과 교만에 가득 차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현재 누리는 복과 덕마저 까먹는 어리석은 사람, 안타까운 청년으로 볼 수 있죠. 진정 타인을 위한 배려와 헌신이라고 하는 이 선한 마음이 없이 오직 자신만의 정치적 야망을 달성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전혀 그 매력이 없는 청년. 같은 나이 청년들에 비해서 공감대가 전혀 없는 청년, 힘들고 더러운 군생활 경험도 없고 대학 입시나 취업에서 떨어지거나 좌절해본 그런 경험도 없고 남 밑에서 더럽게 일하면서 욕바가지 먹으며 눈물 젖은 그 월급을 받아본 경험도 없고 학자금이나 전세대출에 가슴 졸여본 경험도 없으며 연인과의 사랑과 자식을 낳아본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일반 서민들 동갑내기에 비해서 20, 30대에 그런 경험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그 공감대와 경험이 없고 그저 잘났기에 매력이 없을 뿐더러 좋은 인상을 주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냥 너 혼자 잘났다 이렇게 사람들이 볼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사람이 어떻게 일반 국민들, 일반 서민들의 생활상과 그 마음을 이해하고 공유할 수 있을까요? 이는 윤석열 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군대 가봤나요? 당구는 잘 치는데 눈의 시력이 굉장히 갑작스럽게 그 검사를 받는데 안 좋아졌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다시 눈이 엄청 좋아졌다고 하고요. 이준석 씨가 국민 말하는 것은 자기 명분과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국민을 꼬드기려고 하는 그저 변명이자 가식적인 행위로밖에 느껴지질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7년 전에 이준석 씨가 과거 박근혜 대통령 당시 때에 썰전에 나와서 피해자 그 위안부 할머니들의 동의와 합의 없이 날치기 위안부 그 합의를 일본과 한 거에 대해서 이준석 씨가 잘한 것이다라면서 우겨대던 그 모습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국민의힘 유세 차량에서 사망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 이준석 그가 한 발언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를 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국민의당에 유세차 운전하시는 분들은 아니면 버스 운전하시는 분들은 그 들어가기 전에 유서 써놓고 가십니까? 그 들어가기 전에 유서 써놓고 가십니까? 국민의당 측에서는 고인의 유지를 받들어가지고 선거운동을 하겠다 그러거든요. 네. 고인의 유지를 어디서 확인합니까? 그때 느꼈죠.
아, 머리만 똑똑하지 입만 살은 청년이고 참 영악하고 공감대를 느낄 수 없는 나쁜 사람. 인간적인 선한 면이 본래 없고 양심의 가책도 없어 보이는 소시오페이스나 사이코 배질이 있는 그런 사람이구나라고요. 이준석 씨가 하는 말들은 모두 그저 자기가 똑똑하다라고 하는 이 착각의 두뇌에서 현란하게 펼쳐지는 새치현 올림과 영혼 없는 이야기에 지나질 않습니다. 그런 이준석 씨는 30대 중반의 미혼입니다. 이런 사람이 40, 50대에 들어서게 된다면 얼마나 무서워지고 더더욱 오만해지며 교만해질까요? 이런 이준석 씨는 최근에 그 관상이 탁하게 변해 있음을 확인하게 되어서 제가 이 영상을 찍으면서 깜짝 놀라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목소리, 두 번째는 피부, 세 번째는 애교살 부위, 네 번째는 눈의 모양이 변해져 있습니다. 특히 이 네 번째가 가장 중요한데요. 관상에서 관상이 1000냥이란다면은 눈이 그 900냥이라고 할 정도로 이 눈에 그 보여지는 관상의 비중은 10분의 9, 거의 90% 이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 꼭 이 네 번째에 해당되는 그 내용을 꼭 여러분들께서는 집중해서 들으셔야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목소리. 최근 언론 인터뷰를 보게 되면은 이준석 씨의 목소리가 쉬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선 후보 유세로 인해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목을 많이 쓰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쉰 목소리는 현재 자기의 운세가 좋지 않다라는 것, 장애가 있다라는 것을 대변하는 간접적인 그 운세의 징표로도 봅니다. 그리고 진실되지 않거나 또는 욕심이 과할 때 나타나는 현상으로도 해석을 하고요. 이럴 때는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이준석 씨의 말을 그 말 표현을 유심히 들어보면요. 말을 참 어렵고 난해하게 말합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이 이해하기 쉽고 듣기 쉬운 그런 언어와 말과 표현으로서 짧고 간결하게 말하며 그 마음을 서로 공유하면서 한 마음이 되도록 화합하고 발전시키는 아름다운 표현의 그 진행 과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게 말을 잘하는 사람의 표현법입니다. 그런데 이준석 씨는 굳이 쉬운 말을 어렵고 난해하게 그 문장과 단어를 써가며 말합니다. 그리고 그런 말을 통해서 경쟁 상대방에게 생각과 분석의 혼란과 착각을 일으키게 해서 1차적으로 상대방을 무력화시켜버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상대방의 단점을 예리하게 파악하고 분석한 후 그렇게 해서 상대방의 단점에 대해 발견하게 되면은 이에 대해서 조롱 섞이고 비아냥거리는 표현으로서 2차적으로 상대방에게 굴욕과 기분 나쁨을 선사합니다. 이런 전략은 많이 배우고 똑똑하기만 한 그 질이 나쁜 사람들이 표현하는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이런 이준석 씨의 모습을 보면은 참 영악한 사람이다 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준석 씨는 그렇게 해서 나이 많은 사람들도 다 할 말을 잃게 만들게 만들고 상대방을 그렇게 굴복시키면서 자신이 말싸움에서 승리했다라고 희열을 느끼겠지만 오히려 상대방에게는 이준석 씨에 대한 분노와 앙심과 미움의 악연을 만들게 되어서 고통과 괴로움의 원인을 제공한 것이고 나중에는 따돌림과 미움의 대상이 되기에 스스로만 고립되고 고독해진다는 것을 전혀 모르는 지혜가 없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이 인연은 다음 생에 더더욱 큰 악연으로 고통을 주게 되고 이준석 씨는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 괴로운 삶을 평생 동안 살아가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 생에는 인간이 아닌 축생의 몸을 받거나 아니면 악이나 지옥의 그런 업보로도 떨어질지 모르겠고요. 추사 김정희 씨가 젊었던 시절에 자신의 잘남과 그 비상한 이 두뇌와 능력에 빠져서 거만하게 행동을 하다가 제주도 유배를 통해서 자신의 거만함을, 자신의 오만함을 크게 뉘우쳤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책에서 본 적이 있는데 이준석 씨는 제대로 한번 임자 크게 만나서 그 고통의 바닥을 치고 인생의 끝을 맛보아야지 저런 거만함을 고쳐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이준석 씨는 40대 초중반의 인생에 큰 역경이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준석 씨의 피부 상태로 피부가 굉장히 들뜨고 거칠며 탁해 보입니다. 피부가 탁하다라는 것 또한 운세가 좋지 못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남자보다 특히 이 피부의 상태는 여자에게 그 적용이 크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피부는 운세도 운세이지만은 마음의 선함에 따라서
그 피부의 상태가 직결된다라는 것. 마음이 진실되고 악업을 짓지 않는 그 선한 마음을 가진 착한 사람들, 지혜로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피부가 항시 밝고 맑습니다. 그러나 마음에 욕심이 가득하고 집착이 많고 암한심이 가득하며 오만하고 이기심에 의해서 조롱과 비아냥이라고 하는 이런 악담으로 악업을 쌓는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에 그 욕심이라는 도끼가 바짝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의 도끼에 의해서 피부가 들뜨거나 탁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2022년 이준석 씨는 사주팔자에서 겁살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겁살이 들어오면은 평소보다도 욕심이 지나치게 과해지고 경쟁심이 심해져서 상대를 겁탈하려고 달려듭니다. 그리고 비밀리에 은밀히 행동할 수 있거나 혁명을 부르짖거나 합니다. 이준석 씨는 안철수 의원과의 통합 실패에 대해 안철수 의원을 향해 조롱 섞인 표현을 굉장히 해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국민의힘 측 그 유세버스 안에서 사망자가 나왔을 적에 고인에 대한 심심한 그 진정 어린 위로가 아니라 패륜적이고 비인간적인 발언을 통해서 또 조롱 섞인 발언을 했습니다. 이런 겁살이 들어온 때에는 기습 보안에 반드시 주의해야 하는데 이준석 씨의 저 주체 못하는 튀어나온 입과 아나무인한 돌출 눈이 말해주듯이 과도한 욕심에서 아나무인하게 스스로가 화를 자초하게 되는 상입니다. 2022년 여름부터 가을 사이에 이준석 씨는 과도한 열정과 욕심에 의해서 큰 사고가 크거나 작은 사고가 일어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눈 아래의 애교살이 예전보다 많이 시꺼매져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부풀어져 있고요. 이는 그가 현재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징표이기도 합니다. 다크서클이 진한 사람들은 보통 내성적이고 소심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예민하고 짜증을 잘 내면서 상대방을 향해 비난과 조롱을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적으로 매우 문란할 수 있고 음탕할 수가 있는 사람에게 이런 다크서클이 잔뜩 생깁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서 버닝썬 사건의 주인공인 가수 정준영 씨입니다. 특히 자신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모든 하는 일이 진행될 때에 이 내성적이고 소심하며 욕심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는 저렇게 다크서클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나친 성관계로 자신의 스태미너가 고갈될 때에도 역시 다크서클이 생기고요. 이준석 씨는 이 두 개 다 해당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준석 씨는 현실적으로 정치 경험이 전무한 데다가 당원들보다도 나이가 삼촌뻘이나 아들뻘 이하로 한참 어립니다. 현재 당대표라 할지라도 현실에서는 실질적으로는 마치 바지 사장과도 같은 역할로서 그 현실적인 제한과 그 역할에 제한이 많다라는 것을 그런 현실을 이준석 씨는 잘 인지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20대, 30대 지지층들이 이준석 씨를 그 믿으면서 당대표라 그 힘주면서 윤핵관 거리면서 윤석열 후보와 밀당과 그 힘겨루기를 했었죠. 그러다가 어떻게 됐나요? 바로 성상납 의혹 사건이 터지면서 그대로 윤 후보와 나이 많은 기존 당원들에게 무릎 꿇었습니다. 변호사 감으로는 이준석이가 성접대를 받은 게 확실하다고 보십니까? 네, 99.9% 확실하다. 왜냐하면 법원에서 증거로서 인정한 피해 사실이 적혀 있는 장부예요, 장부. 아하, 그건 누구나 볼 수 있는 겁니까? 그 피해자가 열람복사한 재판 기록을 강용석 변호사 측에다가 제보를 한 거예요. 혹시 이 대선 임박해서 이재명이 쪽에서 그거를 진짜 터뜨려서 윤석열 후보를 공경에 빠뜨릴 그런 음모 같은 거가 가능할까요? 가능하죠. 이미 수년 전에 국민일보 모 기자를 통해서 확보가 돼 있었고 그게 민주당이 넘어갔다라는 것은 이미 다 드러난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준석이는 이 좌파들이 보기에 진짜 좋은 먹잇감이 하나 딱 이미 있는 거지. 아주 구체적으로 막 아주 리얼하게 무슨 포르노 보여주듯이 그렇게 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죠. 네. 치명적인 수준이잖아요. 28살짜리가 성접대를 받았다라는 의혹이 나왔는데 네, 어떻게 이걸 그냥 넘어갑니까? 그리고 지금까지는 윤 후보에게 충성하면서 전국을 누비며 유세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준석 씨는 희한하게도 더 이상 윤 후보와의 대립각을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 과연 왜일까요? 이것은 저의 추측인데요. 실질적인 힘을 가진 그 나이 있는 당원들과 그리고 윤석열 후보를 중심으로 한 검찰 조직 내에서 오만한 이준석 씨를 혼내려고 한 것이 이준석의 성접대 사건 의혹을 끄집어내서 그 기가 막힌 타이밍에 이준석 씨에게 경고를 준 것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이준석의 성접대 의혹은 이준석 씨가 윤핵관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당내 분위기를 흐트려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에 그 불신과 그 위태로움이 컸을 적에 그 타이밍이 절묘하게 나타났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보면 사람을 무력화시키는 이런 구설수를 만드는 능력과 그 타이밍은 국민의힘이 가장 잘하는 행위이면서 검찰 조직에서도 암암리에 사람을 굴복시키는 최고의 방법 중 하나라고 봅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논두렁 시계 사건이지 않습니까?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따뜻한 감성의 인간적인 노무현 대통령의 그 사기와 희망을 완전히 꺾어버리게 된 것이죠. 해서 이준석 씨는 성상납 의혹 사건을 통해서 나이와 연륜이 많은 국민의힘 의원들과 특히 검찰 출신의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앞으로 함부로 깝치면은 자신이 매장된다라는 그런 두려움과 무서움을 느끼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자신의 힘으로 국민의힘과 통합을 이루고 싶은 그 능력을 스스로가 직접 증명해서 발휘해보고 싶었는데 그렇게 해서 국민의힘에 그 자신의 존재감을 보여주고 싶었던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통합이 안 되다 보니 본래 소심한 성격의 이준석 씨는 그 소심한 그릇에서 나름대로 안 후보를 비판한다라는 것이 이준석 전매 특거인 그 지능적이고 조롱 섞인 그 표현으로서 자신에 속한 안 밖으로 비난을 현재 받고 있으며 국민들에게는 더더욱 영원히 멀어지게 되는 꼴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바로 저 눈이 더더욱 튀어나와 보인다는 것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제가 놀랬던 부분인데 눈 모양이 아래로 처진 팔자형 눈으로서 더더욱 두드러져 보인다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이준석 씨의 관상을 보고서 크게 놀랐다는 부분이 저렇게 팔자형으로 처진 눈인데요. 눈이 튀어나온 사람은 아나무인한 저돌적인 성격에 그 문제를 일으킵니다. 욕심이 많다는 뜻이죠. 이준석 씨의 입은 그 입이 작아서 소심한 사람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는데 저 입이 말할 때에는 돌출 입으로서 뾰족하게 앞으로 튀어나와 보입니다. 이는 돌출 눈과 같이 해석하자면은 저돌적인 성격에 늘 구설에 오르는 뾰족한 말, 조롱 섞인 말, 비아냥거리는 말로써 상대의 마음을 뾰족하게 찔러대서 그 악업을 쌓고 원한을 사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현재 윤석열 후보, 홍준표 의원, 장제연 의원, 곽상도 의원 등등 모두가 공통적으로 전부 짝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짝눈은 겉마음과 속마음이 완전히 다른 이중인격자로서 선한 마음을 찾아볼 수 없는 아주 그 교활하고 음흉하면서도 가식적인 사람의 끝판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할 수 있으면서 상대방을 집요하고 무자비하게 다루어서 자신의 이익을 취하는 사람들입니다. 짝눈은 가장 나쁜 눈으로 치부되는데요. 그런데 이 짝눈만큼 가장 나쁜 눈, 아니 이 짝눈보다도 더욱더 무서운 눈이 바로 저렇게 처진 눈관상입니다. 처진 눈을 가진 사람들 또는 눈꼬리가 처지게 아래로 내려온 사람들은 선한 마음이란 없고 인간성이 부족하다 못해 타인에 대한 공감대와 이해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칫 자신만의 착각에 빠져서 남에게 피해를 주는지를 전혀 모릅니다. 그리고 마음이 독하고 악랄하고 음흉할 수 있고요. 마치 수심이 깊은 바닷속에서 적군을 은밀하게 타격해서 없애버리는 잠수함처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상대방이 쥐도새도 모르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며 절대 다른 사람의 입장을 고려하거나 생각하지 않는 그 집요한 욕심쟁이로서 실천을 통해서 남을 괴롭히거나 고통을 줍니다. 그리고 자신의 본심을 남에게 쉽게 드러내지 않는 경향도 강하고요. 이런 사람을 제대로 관찰하지 않으면 얼핏 보기에 대인관계가 좋아서 주변에 사람이 많은 것처럼 보일 수 있고 또는 말주변도 좋아서 임기응변에 능한 것처럼 보여지게 됩니다. 하지만 속마음은 음흉하고 음산하며 음침한 스타일로 매우 독하고 악랄하며 욕심이 많아서 음흉할 수 있다는 점을 늘 경계해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또한 외로움을 많이 타고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이 실제로 많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과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이나 이런 공감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런 사람이 앙심을 품거나 화가 난다면은 반드시 남들 몰래 조용히 작업 들어가서
뒤통수를 칠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합니다. 남들 모르게 앙심을 깊게 품고 있다가 때를 보아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복수하고 뒤통수를 칠 수 있는 관상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 굉장히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희대의 사기꾼들이나 거짓말쟁이들의 관상, 그리고 사이코페이스나 소시오페이스들 중에서는 이렇게 눈이 처진 사람들 또는 눈꼬리가 아래로 내려온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 이준석 씨의 나이가 30대 중반인데 앞으로 나이가 들면은 이준석 저 한 사람에 의해서 대한민국이 얼마나 참 안 좋아질까라는 그런 걱정까지도 들었습니다. 원래 사고 치는 것은요, 못 배운 사람들보다도요, 똑똑하게 배운 이런 지능적인 사람이 작정하고 앙심을 가지고서 나쁜 마음으로 사고를 치면은 정말로 크나큰 대형 사고를 칩니다. 눈꼬리가 심하게 처진 그 역사적인 그 인물들 중에서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대한민국의 철천지 왼수인 히로히토 이란과 아돌프 히틀러, 그리고 최근에 문제가 된 고유정의, 그리고 멈추면 바로 보인다라고 했다가 멈추니 인기와 명예와 부동산과 돈이 보였던 승려 해민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명의 그런 안 좋은 사람들도 많고요. 여하튼 이준석 씨 너무나도 안타깝고, 앞으로 이러한 30대 중반인 사람이 나이 먹으면은 더더욱 안 좋게 변해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솔직히 참 너무 안타깝습니다. 조롱을 하는 사람 치고서는 큰 사람은 없습니다. 조롱의 비난은 반드시 신뢰를 상실하고 구업까지 짓게 됩니다. 말로써 흥하고 말로써 망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이준석 씨. 조롱은 소심한 사람들이 남을 시기 질투하거나 깎아내릴 때 쓰는 분노와 미움의 표시라는 것, 그리고 자신은 많이 배웠다고 많이 지식적이다라고 착각할 수 있어도 지혜가 부족하고 그 처신과 마음의 씀씀이가 요만한 사람밖에 안 된다라는 것을 늘 인식하시고서 좀 더 큰 정치인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잘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및 알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